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한국이 아픈 곳을 때린 아베의 전략은 실패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21일 내보낸 한국 맹렬한 스피드로 소재 부품 탈일본 실현이라는 제목이 기사에 실려있던 문장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다른 일본 언론들과는 달리 최근 한국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2019년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반도체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그나마 높았던 소재들에 대한 최신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소재 전문 기업 솔브레인사가 12-9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납품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과 미국 듀폰사가 한국에 EUV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불화수소가 설 자리가 없어졌고 수출 규제 이후 그나마 국산화율이 저조했던 포토레지스트까지 미국 기업이 도움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건 반도체 생산 장비밖에 없지만 이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일본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장비 제조업체 한미반도체는 지난 7일 SK하이닉스와 17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YIK는 지난 9일 412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 YIK사의 2019년 1분기 매출인 130억 원을 한 달 만에 훌쩍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금의 한국은 그동안 봐왔던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맹렬한 스피드로 소재 부품 탈일본을 실현해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강행된 대한국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아픈 곳을 때렸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일본이 공격을 맞받아쳤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를 선택한 배경으로 역대의 한국 정권이 펼친 소재, 부품들이 국산화 대책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이런 과거에 따라 일본 측도 냉담한 시선이었다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결국 현 아베 정부의 판단이 실패로 끝났고 순간이 잘못된 결정이 건질 것 하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도쿄일렉트론은 본격 자체적 탈일본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건설되고 있었던 평택기술지원센터가 준공을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도쿄일렉트론 줄여서 TEL이 평택지원센터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바로 옆에 지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대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본사에서 들여와야 하는 장비 및 소재들의 유통망에 압박을 느끼고 추가 투자를 강화했다는 점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도쿄일렉트론 관계자는 이미 같은 평택 부지에 도쿄일렉트론 한국기술센터라는 대형 연구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기술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공장을 짓게 되었고 향후 주요 생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수출 규제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고 소재 생산 업체는 물론 장비 생산 전문 업체 도쿄일렉트론까지 속속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상 큐에이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